아니 근데 평균. 평균은 그래도 훨씬 평균이 평균 162니까 172. 근데 172면 평균 172. 개소리야. 172 평균 175만 찍어도 괜찮다. 이제 170 됐어. 아 170 됐어? 175만 되면 되니까 아직 그 사람은 그 걔는 희망이 있고. 근데 걔는 에휴 인생이나 1시간에 찍어보자니 저 189에서 200cm까지 될 거예요. 신발? 신발 20cm 지고 20cm 하나 신고 저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축전기에 축전기에 많이까지 이야기 봤죠. 롤러코스터 타다가 자, 머리가 그래서 충전기에 어디까지 봤는데 충전기의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기의 기능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너 자꾸 유민이한테 시켰대 축전기의 기능을 한번 보자. 자, 축전기에 전기를 저장하는 과정을 우리는 충전한다라고 얘기해요. 유민이 내 생각에 예성이 좋아하는 거 자, 충전하는 과정을 이야기해보도록 유민이 예성이 좋아하는 거 같아 뭔지 몰라 아 그래? 몇번 때려맞은 거 있어 아니 그거 좋아하는 걸로 보여요?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전류계 대신에 두고 전류를 연결해놓고요. 이쪽에 두 장의 금속판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금속판을 놓았대요. 자, 이때 스위치를 열고 닫기 직전 순간이라고 이야기해보자. 그럼 전화가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이때 축전기에 스위치를 연결하게 되면 자, 스위치 연결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스위치를 연결하면 얘는 이쪽이 전이가 높죠. 전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면서 이곳에 불을 들어오게 하죠. 그러면서 자, 플러스 극한 쪽에서는 플러스 전하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보통은 쌓일 때 어디 쌓인다라고 해? 축전기 극한 안쪽에 이렇게 쌓인다라고 해요. 반대로 전자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해 오겠죠. 전자 이동은 전류 이동 방향과 반대지. 전류 방향과 반대하면서 마이너스가 대전되는데 얘는 항상 똑같은 전하량이 될 때까지 이렇게 충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에서 뭐가 생길까? 전기장이 생기겠지. 플러스 극한 쪽에서 마이너스 극한으로 전기장을 형성시켰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스위치를 다시 열어보게 되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어진 채로 자, 오랫동안 전하들을 저장시켜 줄 수가 있게 돼요. 완전히 다 충전이 될 때까지 자, 충분한 시간이 진짜 흐르게 되면 실제로 이쪽에서 스위치 끊어버렸지. 그래 안 그래? 스위치 끊어버렸는데 스위치를 연결해도 얘는 자, 위쪽에 플러스 최대 전하량 Q와 마이너스 Q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어때? 충전된 상태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충전이 끝나게 되면 전구에는 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와. 왜 그러냐면 이때 얘가 갖는 이 전압이 뭐라고 하지? V라고 해. 얘 전압도 얼마가 될 때까지 충전이 된 거야? V라는 전압이 될 때까지 충전이 된 거야.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그래서 전지와 똑같은 전압이 될 때까지 충전이 된다. 여기에 사실 저항이 있었잖아, 그치? 이 저항과는 상관이 있어 없어?
이 정황 상관없이 얘 전류 모두 결합에 얘가 똑같은 전압으로 양쪽 방향으로 같은 방향의 전압을 띠게 되었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이거를 끊어놨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는 충전한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한편 두 번째 방전. 방전을 한다는 것은 뭐가 방전하는 거지? 방전한다는 것은 전화가 빠져나간다는 뜻이야. 오케이? 전화가 빠져나간다. 손을 쉬는 시간에 활발하다가 수업 시작하면 고개 숙이는구나. 따갈게요. 제가 틀림없이 한 30분, 40분쯤 지나면은 아이가 똥 싸러 갈 거야. 아 선생님 그러자마자 선우가 또 쫓아갈 거야. 학원 오기 전에요. 저 그 근처 화장실 들려서 비우고 왔어요. 휴지 없어. 깃털이에요 지금. 휴지 제가 나 단골이거든. 휴지 항상 이만큼 차 있어. 이렇게 내가 미리가 더 없애는다. 개쩔어. 똥집 맛집이야? 환기도 잘 돼 있고 그런 데를 처음 봐요. 깨끗해요 공중화 정신. 요새 공사를 되게 깨끗해. 제가 그 학원 앞에 타는 건물인데 그 버스 탈 때 베스킨라빈스 옆에 있습니다. 그래? 네,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 영화 화장실 되게 크니까. 그쪽 새로 리모델링. 리모델링 한 거. 거기 원래 되게 넓었어. 똥집 맛집이구나. 거기 사람이 10마리 다녔어. 옛날에. 그쪽 사람이 없어. 맞아. 너무 행복해. 문제가 있어. 휴지가 없어. 휴지가 하나 없어서 갖고 와야 돼. 너도 둥치 보여? 근데 진짜 멋있어. 선생님은 역사상 가장 깨끗한 화장실이 지금은 롯데백화점 됐지만 옛날에 터미널이 신세계백화점이었거든. 거기 1층에 보면 갤러리가 있었어. 그 갤러리 옆에 남자 전용 화장실이 있어. 남자 전용이라는 것은 그 골목에 남자 화장실만 있어. 우와. 근데 평소에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 굉장히 적어서 화장실을 거기를 되게 애용했지. 애용한 이유가 있어. 학원이 그때 이제 아파트 상가에 있었는데 터미널 근처 아파트 상가에 학원채로 놨었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 딱 갔더니 와 진짜 말을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겠어. 화장실 변기가 이렇게 커버가 있잖아. 네. 어떤 미친놈이 여기를 기어 올라가고 여기를 밟고 우와. 똥을 쌌는데 여기다 쌌는 거야. 우와. 와 자기 안 더럽혀지겠다. 욕했다. 근데 똥칸이 두 개인데 두 칸 다. 우와. 한 번은 우와. 여기다, 한 번은 여기다. 우와. 이거 생각하면은 여기서 앉아갖고 쌀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무리 깨끗한 건데 이 생각하면 찝찝해갖고 못 싸잖아.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여기에서 걸어가면 신세계백화점이 10분 거리에 있거든. 신세계백화점까지 진짜 빠른 걸로 걸어왔어. 1층에 가고 거기서 일본어 심지어 수업 중에 20분짜리 문제가 있거든. 잘하는 형들이 풀어도 20분 걸리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잽싸게 탁 던져주고 화장실로 가는 거야. 달려. 백화점까지 가요? 달리면 나오지 바보시야. 달면 안 나오던데. 나와. 그래. 그렇게 급해. 그 정도로. 그리고 이 똥 사건 이후에 계속 굴러다녔어. 선생님 완전 어리셨을 때 삼품 백화점에 지금 삼성백화점이 선생님 대학원 졸업하고 그때 가보신 적 있나요? 가봤어. 어때요? 삼성백화점이 5월달인가 무너졌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한 달 전에 우와. 세월호 안 가고 아시나요? 저 거기 식당가에서 모임이 있어갖고 거기서 식당가에 큰 식당 하나를 통째로 빌려갖고 이제 모임이 있었거든. 근데 집에 한 달 전에 갔잖아. 시설 좋나요? 시설보다는 거기는 물건이 어마무시했어. 명품 이런 거. 친구 차 타고 가고 이제 주차장에서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바깥쪽 실외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 동네에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딱 들어가는데 후문으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거기가 카페트 파는 코너야. 근데 진짜 눈 씻고 안 믿겨져. 인천에 그때 당시에 집값이 보통 이제 조그만 아파트들이 그때 아주 옛날이니까 조그만 아파트가 약 한 3천만 원 정도 할래야. 지금 카페트가 한 요 정도 되는 카페트야.
말을 깔아놓는 거. 근데 가격을 보는데 안 믿겨. 막 싼 게 500몇십만 원, 비싼 건 1,500만 원 막 이래. 지금 억짜리지. 와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야 이게 무슨 컴퓨터가 여기 다 쌓인 거야? 다 쌓인 500만 원이야? 근데 된 친구가 야 촌놈들아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이제 집에 강남사는데 좀 촉진하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거 한 장짜리지. 너 여기서 돌아가자마자 눈깔 뒤집힐걸? 왜? 가보자. 딱 돌아갔는데 컴퓨터가 이만해. 네. 3천만 원이 넘어. 인천 아파트가 예. 요만해. 30억이지 로기야 여기잖아요 이거. 되게 어이없지 않니? 와 그런 게 유리만의 전시가 무슨 거수가 많은 얘네들은 파키스탄이나 이런 쪽에 가면 어린애들 그 불법 고용해갖고 걔네들 시켜갖고 만드는 컨텐츠래. 오씨. 그거 사면 안 돼. 그래서 비싸요. 어마무시하게 비싸. 그러면 걔네들한테는 몇 원밖에 안 가고. 몇백원도 안 가지. 근데 국가로 나왔어. 요만한 게 어떻게 3천만 원? 인천이 집 한 채냐? 그러니까 바깥에 거는 카피트도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 이거보다 훨씬 그 바깥에 있는 사이즈 정도 되면 예, 중풍계산 어마무시하게 더 비싸다. 무너지면서 인천 집안지 무너진 거네. 인천 집 한 채 무너지니까 한 장에 아홉 새끼야. 인천 자체가 인천에 있는 모든 주택이 다 무너진 거야. 거기서 그 상풍에서 막 명품 훔치던데 무너진다. 근데 와 붕괴가 나고 하는데 같이 나더라. 왜? 한 달 전에 무너졌어. 야 그거는 어떻게 배처럼 살아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야. 건물에 갇힌 상태에서 5층부터 6층까지 쭉 내려앉은 거. 근데 이게 엄청 빨리 뜨드득 내려서 도망칠 수가 없었대요. 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근데 그렇게 무너질래 살았으면 싫을 것 거 아니야. 옆에는 카페트 잡고 생각보다 쉽진 않아. 땅속이고 그 그래도 일단 이불은 높여야 될 거 아니야. 이산화탄소 농도 계속 3천만 원짜리 맞네. 3천만 원짜리 원짜리 방이었어. 오. 근데 아찔 했었어. 와. 되게 실떡하던데 그거 보면 진짜. 자 이게 처음에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있겠지. 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스위치를 이렇게 열어놨어. 근데 스위치를 닫아보기로 하자. 스위치가 닫으면서 길이 열려버렸지.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분류가 흘러요. 분류가 흐르기 시작하죠. 자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들이 자 서로 반대로 이동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자만 이동하는 거지. 전지가 없어요. 전자만 이동하는 거야. 전지가 없는데 축전이 있어하고 얘는 어때? 전류가 통한다는 얘기지. 축전기가 무슨 역할을 하게 돼? 전지. 전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쪽에 전화가 점점 어떻게 되니? 줄어들게. 감소하는 거지. 전화가 감소하는 거지. 이게 완전히 다 중성화돼 버리면 그때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축전지가 다 방전이 돼 버리는 거야. 이렇게 유동안에 뭐가 오는 거야? 불이 들어오고 있는 거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자 순식간에 얘네들은 대부분 엄청나게 짧은 시간 내에 다 전류가 흘러버리게 된다. 자 이렇게 닫혀 있어도 얘는 계속해서 전류를 안 흘러? 안 흘리는지 흐를 만한 게 없다는 얘기야.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얘도 순간적으로 방전할 때는 무슨 역할을 한다? 배터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챙기기로 이 부분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충전. 축전기에 전지와 같은 전원을 연결하여 전하를 저장하는 현상을 충전이라고 합니다. 축전기에 전지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으면 금속판 A에는 플러스 전하가 금속판 B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대전되며 두 금속판 사이에는 전기장이 형성되어 전이차가 생긴다. 두 금속판 사이에 전이차가 전지의 전이차와 같아질 때까지 전하는 이동하여 각 금속판에는 같은 양의 전하가 분포한다. 스위치를 열어도 그 금속판의 전하는 전기력에 의해서 그대로 저장이 되어지고 있다. 축전기의 충전 과정들이 나와 있지. 자, 언제까지? 전지의
전압과 같아질 때까지 전하들이 대전되어집니다. 자, 방전.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가 회로를 통해서 빠져나가 저장된 전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방전이라 한다. 충전된 축전기를 전지가 제거된 회로에 연결하여 스위치를 닫아주면 두 금속판 사이의 전이차가 0이 될 때까지 전하들이 이동하여 충전된 전하가 모두 방전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평행판 축전기 주위의 전기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판 축전기 근처의 전기장에 대한 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23도인데. 그럼 왜 이렇게 춥지가 않아. 바람이 약한 건가? 아니야, 바람이 센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쌤 바람 맞아. 뭐? 그때 효과 없었다고 하시잖아. 맞아. 야, 내려가서. 바람 세기 최대인데요. 언제 좀더 내려도 될까요? 10분 아니야. 바람이 나오는 면적이 넓잖아. 그럼 연속방 정식에서 바람의 속도가 작아지는 거야. 평소랑 다르다. 자, 평행판 축전기 주위의 전기장을 봅니다. 그래서 정 보고 해야 돼. 평소랑 은근 면적은 상관이 더보를. 입니다. 파워풀. 자, 평행판 축전기 주위의 전기. 기다려봐. 지금은 문제를 자, 평행판 주위의 전기장을 자, 금속판 주위의 전기장을 이야기해 보는데 금속판 주위의 전기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고요. 우리 암페러 봅시다. 우리 뭐야? 가우스 법칙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납니까? 가우스 법칙 했던 거 기억해요? 아니요. 네. 근데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다음에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이천이 또 보여줄게. 네? 한지 얼마나 됐다고 방학때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아닌가요? 자, 이쪽에 어떤 금속판이 있다라고 해. 자, 금속판에 만약에 자, 플러스 전화 주입자, 플러스 전화를 주고자. 이쪽도 플러스 전화들이 존재하겠지.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얘네들은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한다면, 자, 전기장이 어떻게 되니?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나타나겠지. 자, 균일한 전기장을 이렇게 외부로 나가게 합니다. 또한 아래쪽도 마찬가지지. 자, 아래쪽도 전기장이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해해? 자, 한편 마이너스 전화 주의를 마이너스 전화를 주게 된다면 이 마이너스 전화에 의해서 전기장 모습은 다시 어떻게 돼? 똑같은 식이지. 그래? 하지만 방향이 어때? 반대가 될 거야. 얘는 지금 들어오는 방향에 전기장을 갖게 돼. 자, 들어오는 방향에 전기장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속관주에서는 이렇게 서로 자, 평행한 전기장들을 형성하게 된다. 단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해야 돼. 자, 책 얘기로 보자. 플러스 전화로 고르게 대전된 금속판 주위에 단위 양전화 플러스 1쿨럼을 놓게 되면 이 단위 양전은 금속판이 전압으로부터 각각 전기력을 받게 된다. 그 전기력은 자, 위쪽으로 밀려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전기력의 수평선분은 모두 상쇄돼 버리고 단위 양전하는 금속판의 수직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된다. 또 대전된 금속판 주위의 전기장 방향은 금속판의 수직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방향이다. 도체에 대해서는 항상 금속에 대해서는 전기장의 전기력 선이 항상 수직하게 들어가는 또는 나오는 방향을 갖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평행판 주위의 전기장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평행판 측정기 주위의 전기장. 평행판 측정기 주위의 전기장을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얘를 이런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자, 이쪽이 자, 두 가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 자, 두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하죠. 이쪽에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할까?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여기 정의할 때 어떤 얘기야? 자, 이때 어떤 전하를 아래 위치에서 위까지 이동시키고자 해. 이 녀석의 요소는 질량 요소지. 얘는 이 영역 내에서 균이란 중력장이라는 이러한 힘의 공간을 갖게 되는 거야. 자,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g가 나타나지. 그래서 이 물체를 힘을 줘서 위로 이동시키고자 해. 자, 이때 힘의 크기는 mg와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체를 자, 이만큼 올려줬어. 자, 이만큼 올려준 높이가 얼마큼 올려준 거야? h만큼 높이만큼 이동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한 일을 계산해 보자. 이때 한 일은 얼마가 돼? 일반적으로 f 곱하기 s라고 써줄 수 있잖아, 그렇지? 이때 f는 누구와 같아? mg와 같고 이동 거리는 h가 되버린대. 이때 진짜 질량 요소가 바로 이 힘의 근원이 됐지. 그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뭐라고 불러줄 수 있어? 중력 포텐셜이라고 불러줄 수 있어. 중력 포텐셜이라고 해서 얘는 중력 포텐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장이 작용하는 공간이 있다고 할게. 균일한 전기장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자, 이때 자, 여기에 전기 요소가 Q인 물체가 있어. 자, 이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지? 플러스 전하야. 얘는 Q2라고 하는 힘을 갖게 하는 거야. 이 아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자, 윗방향으로 뭘 줘야 해? 힘 F를 줘야 되는데 크기가 서로 어때? 같아. 그래서 이 물체를 얼마만큼 이동시켰대? D라는 거리만큼 이동시켜서 전하를 이쪽까지 이동시켜줬다라고 합니다. 그때 한 일의 크기는 얼마가 돼버리지? 이때 한 일의 크기는 뭐래요? 얘는 F 곱하기 이동거리 S가 되는데 얘는 Q2 곱하기 D가 되버리는데 이때 전하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묶어서 똑같이 뭐라고? 전기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전기 포텐셜이라고 하지. 오케이? 즉 이런 경우에 V라는 거로 뭐가 되니? 2 곱하기 D가 되어버린다라고 하지. 단위는 어떤 단위 쓸 수 있다고 했어? 볼트라고 부르는 단위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전에 정의할 때 이 식 한번 소개했었던 식이야. 따라서 전기장 E는 D분의 V가 된다고 하는 거야. 그냥 지금도 조금씩 근데 흥미 부족하면 잘 알 수 있어. 아, 그럼요.
얘는 단위 어떻게 쓸 수 있어? 볼트 퍼 미터라는 단위를 쓸 수 있지. 얘는 똑같이 어떻게 쓸 수도 있니? 뉴턴 퍼 쿨룸이라고도 썼었잖아. 그지? 뉴턴 퍼 쿨룸이라고 썼었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의 정의를 찍었다. 또는 점이 V라는 녀석은 이 부수입으로 어떻게 썼어? 단위 전화를 이동시키는 한 개의 크기다 라고도 썼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 얘 볼트가 되는데 볼트는 줄퍼 쿨룸이라고도 쓸 수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거를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네요. 자, 금속판의 면적이 두 금속판 사이의 간격보다 매우 크다면 항상 이 조건이 전제되어 있어. 대전된 평형판 축전기가 만드는 전기장은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된 자, 두 개의 금속판이 만드는 전기장의 합과 같다. 이때 금속판 축전기 외부에는 두 금속판이 만드는 전기장이 서로 상쇄되어 영입의 적으로 내부에는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된다. 그림과 같이 두 금속판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가 2가 될 때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금속판에 전하량이 플러스 Q인 전하를 놓으면 전하는 전기력 F는 Q2를 받아서 D만큼 이동한다. 이때 전하를 이동시킨 데 필요한 일 W는 FD, 얘는 QED이므로 금속판 사이의 전기차 V는 Q분의 W에는 ED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금속판 대비에서는 균일한 전기장이 형성되진다라는 사실을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기의 전기 용량. 자, 말 표현은 너무 어렵게 설명해놔서 그 표현보다는 그림을 이용한 표현을 갖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너가 요즘 되게 이상한 거 아니지? 근데 방금 선우가 졸리냐 물어봤는데 안 졸리더라고. 옆에서 너무 졸렸고. 그러니까 머리가 계속 눈치여가지고 짜증나. 이상해지지 않느냐? 하주는 이제 굉장히 정상이 되잖아. 하주는 요즘 굉장히 여중생이 됐잖아. 추워?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착실해졌는데 아인이는 반대가 됐어. 뺏긴 거 아닐까? 참가. 추워? 네. 잠깐 그럼 껐다 키. 아니요 너무 죽어요 저희. 그렇게 춥대는데 어떻게 감기 걸리잖아. 아까 전이랑 저 온도 차이 거의 못 느끼겠어. 아 여기 좀 느껴져. 좀 시원해. 좀 많이 쉬워. 큰일 났네. 입을 만한 거 없지. 아니 이거 아 밖에 그 담요 있을 텐데. 나의 그런 거잖아. 아니 제발 더위를 많이 타면 추위를 많이 타면 뒷발을 가져와. 밖에 담요 갖다 놔요. 자, 축전기 전기용. 그러니까 파워풍 꺼줄게. 거기서 모르잖아. 선생님이 전에 송도 신도시에 선생님 친구 학원을 해서 거기서 강의실 빌려가 수업을 한 적이 있거든. 그래갖고 수업하는데 강의실을 제일 큰 거 줬는데 이 강의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데 있어. 송도 쪽의 건물들이 좀 진짜 나쁜 게 벽면이 유리인 데가 많아. 맞아요. 신드시고. 벽면이 다 유리야. 그러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추워. 그래갖고 히터하고 이제 그 에어컨을 하나를 큰 걸 설치해갖고 여기 위에다가 닥트라는 걸 연결해갖고 교실로 공급해 주거든. 아 약간 고깃집 느낌처럼. 고깃집처럼. 아 이거 고깃집에 가스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 그걸 이제 에어컨 바람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 난방을 한단 말이야. 교실마다 따로따로 놓으면은 실외기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별로 없어갖고 그렇게 놓더라고. 거의 다 그래. 근데 이 젠장 선생님 있는 강의실에 얘들이 구멍을 4개를 뚫어놓은 거야. 그래서 에어컨 틀면은
오목이 추워. 다른 강의실은 딱 적당해. 2개 정도. 근데 여긴 추워. 그래갖고 어떻게 했는지 아니? 처음에는 학원 출근할 때 담요 가져. 무릎 담요 2장. 2장이요? 하나 갖고 안 돼. 그래갖고 하나는 치마 쳐서 두르고 하나는 위에다 뒤집어 쓰고 있어야 돼. 너무 명탐정 그거 그러다 나중에 좋은 방법을 찾아내지. 나 때문에 끌 수가 없잖아. 학원 전체를. 내가 춥다고 꺼버리기가 그걸 막으면 막으면 깜깜이시 다 더우니까. 막으면 되죠. 막아도 소용없어. 구멍 4개 다 막아놨는데도 추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니? 창문을 열어놨어. 어쩔 수 없어. 살기 위한 방법이야. 아까워도 어쩔 수 없지. 아 이거 너무 시원해요 진짜. 자, 이게 그걸 자리였는데. 준비하면 시원한 걸 이용해 될 수 준비해야 되는데 너도 지랄하면 어떡하니? 한이 넓고 가까운 싸지. 분명히 이거는 나이는 맞습니다. 자, 전기 용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전기 용량은 C라고 이야기합니다. 캐퍼시턴스라고 얘기해. 캐퍼시턴스를. 자, 그리고 이 축전기라는 장치는 캐퍼시터. 자, 그래서 이렇게 축전기라는 걸 살펴보는데 정용량 이렇게 비교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기를 저장하려고 마치 물로 비교한다면 어떤 그릇에 뭐와 같아? 물을 채우는 것과 같아.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 여기에 집어넣는 물을 뭐라고 해? 전하다라고 얘기해요. 얘는 전하량 Q와 같다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 그릇의 바닥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물을 넣어줄 수가 있겠지. 그릇에 일단 바닥이 넓으면 많은 물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 용량에 비유한대. 전기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지. 자, 그리고 이렇게 채워졌을 때 이때 갖게 되는 물의 높이가 자, 뭐라고 불러주면 될까? 전이차 또는 양단가의 전압이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의 상관관계를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잘 되겠네. 저 선풍기 틀어놓지 말아라. 저 맨날 들었는데 그것도 중풍으로. 중풍? 네. 중풍이면 나쁜 말인데. 뇌출혈을 생겨갖고 너가 몸이 되는 게 중풍인데. 두 번째 단계요. 두 번째. 돌아가 중풍 걸려는 하지마. 소아 중풍도 있잖아요 요즘. 어린애가 중풍이 왔어. 짠거 많이 먹으면 생기잖아요. 뇌에 혈관이 터져서 몸이 마비가 오거든. 평생 어떻게 그러고 사니? 요즘 소아당뇨 결국 어른이 가는 성인병들이 아이들한테 무지 많이 가고 있더라고. 이게 다 코로나의 결과예요. 청소년 계에서 건강 관리 잘해야 돼. 이게 다 코로나의 결과입니다. 선생님 지금 막 컨디션 되게 나쁘거든. 그래요 이제. 지난번에 학원 방학 동안에 무지 아팠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그 이후에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데 화요일날 가갖고 또 백신까지 맞았잖아. 그랬더니 안 좋은데 물을 붓는지 기름을 붓는지 지금 막 몸이 엄청나게 무겁고 힘들어. 물 쉬셔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알파반이 좀 열심히 안 하면 자꾸 속색이지. 베타반 수업하는 거 진짜 재밌어. 쟤네들은. 그치 워낙 재밌게 하지 애들. 그치? 유민아 그치? 그냥 조용히 있는 거 아니야? 얘들은 진짜 막 뻗대고 장난하는 거하고 똑같지. 저 친구들은 진짜 열심히 해. 열심히 하죠. 너네들 좀 그 태도는 배워야 돼. 당연하죠. 베타반에 가장 다른 친구가 왔는데 왜 저희 변하는 게 없나요?
유민이가 와갖고 좀 평균이 떨어지긴 했지. 아하. 근데 태욱이가 빠져갖고 비슷해. 태욱이 좀 안 해가지고 과학계 좀 했으면 겨울방학 때 열심히 그냥 계속 꾸준히 했으면 지금 굉장히 잘하는 우리 생명 점수. 이 새끼가 자기가 딱 한 만큼만 하고 나머지 안 해버리는 거. 공부에 하니 그래. 이 정도만 해도 뭐 칭찬 들으니까 이만큼만 하지 말고. 공부에 대한 시간에 판타지에 빠져가지고. 저번에 또 은빈이는 또 진짜 막 꾸준히 계속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 집에는 꼭 게임을 해가지고. 너는 나에게 신망감을 줬어. 아니 전 애초에 잘한 적이 없다니까요. 늘 똑같았어요. 처음 들어오면 다 잘해. 처음 들어오면 다 잘한다는 소리 들어. 인정. 그러면 이제 1, 2년 지나면 맨날 욕먹어. 1년이 아니라 반년. 완전만 진짜.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욕먹은 친구 있지. 저요. 그는 위대하다. 역시. 아니 근데 저는 초반에 근데 뭐 근데 내 잘했어요. 말은 그러면 이 장문 수학에 들어오면은 공부가 안 좋아진다 이 소리야. 장문 수학에 들어오면 공부를 아니 나 근데 처음에 잘했어요 쌤. 와, 공부를 못했는데 결론이 그런데요. 선생님 저 근데 초반에 진짜 잘했어요. 결과를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됐어요. 진짜예요. 진짜 잘했는데. 저 진짜 시험 봐서 100점 아니 다 1등 했다니까요 진짜로. 나 초반에 제일 그거는 못했어. 수학은 네. 초반에 제일 잘했거든. 과학은 초반에 제일 못했어. 그쵸. 그러면 이 정도를 나 과학 근데 화학도 1등 했는데. 자 이번에는 내려양이 일정할 때. 그때 8점이 처음으로 나왔지. 자 휴가 일정할 때. 휴가 일정할 때. 자 넣어주는 자 물의 양 일정할 때 걔는 자 밑면적이 반비라는 점이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해.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기에 서로 다른 자물 용기가 있었어. 서로 다른 물을 담는 용기가 있었는데 이 물을 담는 용기의 밑면적이 서로 어때? 달라. 자 이렇게 다른데 이 면에게 자 같은 양의 물을 부어봤어. 같은 양의 물을 넣어주면 얘는 이만큼 찼다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얼만큼 찰까? 더 높은 만큼 차겠지. 그래서 밑면적이 넓을수록 같은 양의 물을 넣었을 때 물이 올라가는 높이가 어때? 더 낮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그래서 휴가 일정할 때. 자 축전기를 얘기한다면 전기 용량의 전기 차이가 어때? 반비례한다라고 해. 즉 전기 용량이 작을수록 전압이 쉽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자.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자 누가 같다고 할까? 밑면적이 같대. 자 Q가 C가 일정하게 될 때 같은 용기라면 넣어주는 물의 양대로 높이 변화가 일어나지. 자 이쪽에 같은 그릇이 있었어. 선생님 하니까 살 빠진 것 같지 않니? 살짝요. 나 지금 2kg 빠졌어. 와. 음식 몇 킬로씩 먹지? 몸이 안 좋으니까 살이 빠지네 갑자기. 선생님 사고 나시면 맨날 키 크시잖아요. 사고 나서 큰 게 아닌데 요즘 안 큰다니까. 성장이 멈췄어. 작년 봄에 수술하러 병원 들어왔었잖아. 근데 그 수술 받고 병원서 쟀더니 성장이 멈췄더라고. 69.8이야 계속. 너도 이제 저게 되는 거야. 아니야 줄였지. 얘는 170에 수렴하게 될 거야. 영원히 그가. 아니 영원히 170이 안 되지. 179.9. 169. 이렇게 될 거야. 170인데 시간에 따라서 가다가 계속 점근선으로 갈 거야. 근데 저 지금 벌써 170 됐으니까
저의 정근선은 180. 아, 신발 시체가 179대끼는 오케이. 에휴 진짜 글티시 뭐 딱 그거구나. 신발을 신지 마. 평균이 한 신발 벗고 양말 벗어도 170은 나오거든요. 안 될 걸? 있던데. 안 될 걸. 제가 이제 하주보다 조금 큽니다. 신발 벗어야 되나? 자, 이쪽에 그릇이 똑같아. 자, 이때 물을 얘는 이만큼 줬어. 자, 그랬더니 얘 물의 높이가 이만큼 올라가지. 그리고 얘는 물을 조금 넣었어. 얼마만큼? 요만큼 넣었대. 오케이? 사주실 때 자, 그래서 얘는 물의 양이 물의 높이와 즉 전하량이 많이 같은 전기용량의 전기 전하량을 많이 넣어주면 전하를 많이 넣어주면 전기는 그만큼 높아지고 자 그렇다라는 얘기. 세 번째 같은 높이까지 물을 채울 거야. 같은 높이까지 물을 채우게 될 때 자 물의 양은 전기 용량이 어떤 관계를 갖지? 자, 미면적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서로 다른 용기가 있어요. 서로 다른 용기가 있는데 자, 얘는 미면적이 C예요. 자, 그리고 얘는 어떨까? 더 넓은 아이라고 할까? 그릇? 근데 이게 너무 편하네요. 이거에 비유. 책은 말을 너무 복잡하게 했었는데 얘는 C'이라고 하죠. 오케이? 이때 같은 높이까지 물을 채웠더니 얘는 요만큼의 물이 들어가. 얘는 어때? 같은 높이까지 채웠더니 들어간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아졌지. 그렇죠? 자, 그래서 들어간 물의 양은 V가 일정할 때 전기용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모아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얘가 갖는 전위 차이는 자, 전하량에 비례하고 전기용량의 반비라는 관계를 갖습니다. 자, 이때 이 식의 등식까지 쓰게 되면 자, 얘는 비례선식을 1이라고 하고 V는 C분의 Q 또는 Q는 CV라고 사용하는 식이다. 축전기 오면 법칙이야 이거. V는 I 어이잖아. I는 누구와 관계에서 전하량과 관계에 있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C는 전기 좌우가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는 CV라고 하는 이 식 매우 중요한 식이다. 이 식을 선생님은 편의상 Q추부식, 코주부식이라고 얘기해요. 이번에 퍼즐 자, 코주부식이라고 한다. 코주부가 무슨 뜻이야? 코가 큰 사람. 다시 말하면 코주부라고 하지. 코? 크지 않네. 홍달기 나 그래서 엄마가 코성형 있잖아. 진짜? 어. 너는 주변이 좀 나 진짜 슬픈 게 아빠는 코가 곱거든. 고든 코를 아빠가 받고 나는 엄마의 뭉툭한 코를 받아가지고 또 웃긴 게 엄마는 성형하셨으니까 코가 지금은 괜찮은데 나 혼자만 슬프게 뭉툭한 코를 받고 있어. 가지고 좀 슬퍼. 최동이야? 나 근데 아니, 그런 거 있어. 나도 뭉툭한데 뭔가 아니야 넌 그런 느낌 아니야. 형은? 형은 코가 곱대가 있어. 어 아빠한테 받아가지고. 자, 영상을 뒤에서 바꾸는 걸 받아. 너 나중에 사용해. 아니 근데 코성형은 안 할 거야. 그래서 아 실패 확률이 너무 높아. 근데 어머니 성원해. 비염 생기고 엄마도 그거 실리콘 때문에 성형할 나가지고 때 비염 아, 부작용이 있었어. 성형 어디까지 하길래 비용이 성형 어디까지 하길래 그냥 비용이 얼굴 기억이 안 전체를 그 실리콘이 이상한 거였나 부드럽게 생겨가지고 막 아 맞아 자, 아, 그러면 네. 그러면 코주부식이라는 자식이 나타났는데 자, 얘를 책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단위 관계까지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축전기를 전하에 담은 그릇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릇에 전하를 담을 때 그릇이 클수록 즉 전기 용량이 클수록 더 많은 전하를 담을 수 있다라고 한다.
또 그릇에 전하를 담을 때 그릇이 깊을수록 즉 전압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전하를 담을 수가 있다. 전기용량 도체에 플러스 전하를 주면 그 주위에 전장이 형성되므로 전하량이 플러스 1%인 전하를 도체까지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일을 해주어야 한다. 플러스 전하가 저장된 이 도체에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양이 필요하므로 W 전하로 대전된 도체의 전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때 도체에 저장된 전하량이 2배가 되면 전기장의 세기도 2배가 되고 이 도체까지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도 2배가 된다. 따라서 전위차도 2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그래서 V는 Q분의 W고 V'은 이 V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전기 용량이라는 것은 축전기의 전하가 충전되면 전하량에 비례하여 두 극한 사이의 전기장이 증가하고 극한 사이에는 그 전위차도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즉,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량 Q는 두 극한 사이의 전위차 V에 비례하게 된다. 따라서 Q와 V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인과관계 갖다 없고 외우라고 주식이지 Q는 CV야. 그래서 호주구식은 꼭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때 비례상 수식을 전기 용량이라고 하고, 자, 단위는 다음과 같은 단위를 쓴대. 자, 전기 용량의 단위는 F라고 쓰고 뭐라고 불러? 페럿이라고 불러. 자, 1페럿은 1볼트의 전압 1볼트의 전압으로 자, 1쿨롬의 전하를 대전시키는 자, 전기 용량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페럿은 1 뭐가 돼버리지? 1 N퍼 쿨럼. 쿨롬 V퍼 쿨럼. 쿨롬 퍼 볼트일까 볼트 퍼 쿨롬일까? 쿨럼이요? 쿨롬 퍼 아 진짜. 자, 이때 이 쿨롬이라는 값이 어마무시하게 큰 값이야. 무지 큰 값이야 이거. 그래서 우리는 실제 생활할 때 페럿을 쓸 일이 없어. 실제로 선생님이 옛날에 본 전기 그 축전기가 있는데 이 녀석이 얼마 많냐면 깡통만 해. 분유통보다 좀 커 보여. 와. 근데 그게 2페럿짜리인가 4페럿짜리인가 그랬어. 그렇죠. 어마무시하네 이거. 그래갖고 그 축전기가 들어가 있는 캐비넷이거든. 장치가 있는데 그 주변에 철망을 씌워놨어. 전전기 차폐시키는. 얼마나. 그리고 작동 중에는 못 들어가. 바닥에 또 공급판까지 깔려 있어. 감전되면 귀신이에요. 비싸요. 선생님 선배 실험실에 그게 있었는데 똑똑하고 딱 들어갔는데 야 거기서 움직이지 마. 그냥 서 있어. 그리고 영어도 모르고 서 있어서 한참. 실험 다 끝나고 한 5분쯤 있다가 일로 와라. 괜찮아 이제. 갔더니 다 방전까지 시켜버렸더라고. 근데 캐비넷을 열어 보여주는 거. 야 너 이거 누지 않냐? 근데 내가 정확히 안 들어가. 그게 2페로가 아니라 4페로짜리인데 와. 이게 추정기야. 에? 이렇게 큰 게 있어요? 감전되면 죽는다 야. 그래서 아빠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방전까지 시킨 다음에 풀어요. 되게 위험해. 그 관계자가 있는 사람은 있어요. 보호자가 있는 사람만. 실험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 그것도 철망치 있으니까 그거 좀 안전하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자, 얘는 전기 시험할 때 항상 위험해. 죽을 수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지.
자, 얘는 아주 작아서 우리는 마이크로페럿이라는 걸 씁니다. 밀리페럿도 아니고 마이크로페럿을 쓴단 말이야. 마이크로는 얼마의 값을 의미하지? 10의 마이너스 6승을 뜻하지. 이건 아주 6승 페럿이야. 반도체 같은 경우 이것도 상당히 커.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반도체는 피코페럿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대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얘는 이렇게 자 그래프 관계 갖고 설명해 줄 수 있어. Q는 CV라는 자 식을 써주면 자 C와 Q가 서로 V와 C가 어떤 관계가 있지? 비례하는 관계를 갖지. 맞아? 전하가 많이 대전될수록 두 녀석 극한 사이에 전이처가 점점점 증가하게 돼. 이때 얘 기울기는 뭐와 같아? 전용량 C가 된다는 얘기지. 자, 어찌됐든 간에 Q는 뭐라고? CV라고 이야기합니다. Q는 CV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 용량의 결정이라는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전기 용량의 결정은 뭐 할 것도 없네. 그냥 주어진 값이니까 체계로 제가 한번 살펴보죠. Q는 CV에서 C는 V분의 Q가 되므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축전기의 두 극한 사이의 전위차가 1V 높아지는 동안 충전되는 전하량과 같다. 즉 전기 용량이 큰 축전기와 같은 축전기는 같은 전위차를 걸어두었을 때 더 많은 전하를 충전할 수 있고 또 전기 에너지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는 뒤쪽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전기 용량의 크기 그리고 극판의 면적, 모양, 두 극판 사이의 간격, 두 극판 사이를 채우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전기 용량이 달라진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다, 그렇지? 극판에 대전된 전하는 하나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에 제한이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면이 넓을수록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고 둘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지. 그래서 극판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좋은데 너무 좁아버리면 방전이 일어나서 깨져버려.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우리는 유전물질이라는 것, 유전 등급을 줄 수 있는 유전물질을 집어넣어서 형태도 똑바로 유지할 뿐더러 더 많은 전기용량을 저장시켜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평형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살펴보자. 안돼 사실은 아주야 귀여워. 자, 평형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보자. 평형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 자, 평형판 축전기, 자, 축전기 극한의 면적과 자, 이거 전기 용량의 관계.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값이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전기 용량 C는 D분의 자, 유전율을 우리 윕실론이라고 쓴다 했지. 윕실론 곱하기 A다 또는 D분의 자, 카파 곱하기 또는 K라고 쓰는 카파 스퀘어에 윕실론 제로 곱하기 A다라고 쓸 수 있어. 단위는 페로시간 단위를 쓰는 게 맞지. 자, 여기서 윕실론이라고 하는 거, 윕실론 제로부터 보면 얘는 진공 중의 유전율이야. 자, 그리고 윕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유전율이야. 물질의 유전율. 카파라는 값은 카파는 유전 상수. 자, 여기서 카파는 진공 중의 물질의 유전율분의 물질에서의 유전율의 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A는 극판의 단면적이고 D는 극판 사이의 거리가 되겠지. 그거는 지난 시간에 미슨 얘기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자. 평행판 축전기의 마주보는 두 극판의 면적이 넓을수록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넓어지고 많은 양의 전하를 모을 수가 있다. 평행판 축전기의 두 극판 사이에 전기장이 세기는 전이차 V가 D가 되므로 전이차 V가 일정할 때 두 극판 사이의 간격이 작을수록 극판 사이의 전하량이 전기장의 세기가 세져서 더 많은 양의 전하를 모을 수가 있다. 극판의 면적이 넓을수록 두 극판 사이의 간격이 작을수록 전기 용량은 증가한다.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에서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C라고 할 때 극판의 넓이를 S라고 썼는데 선생님 A라고 쓸게. A에 비례하고 두 극판 사이의 간격 B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 C는 다음과 같다. C는 입실론 곱하기 D분의 S가 된데 입실론은 유전 물질의 유전율이 돼버리겠지. 유리라고 안 써도 유리라고 하네. 유리라고 붙여 쓰자고 했어. 밑에 것도 유리라고 써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릴까요? 어떤 형태의 축전기가 나와도 이 방법 그대로 가면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전기용량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순서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전기용량의 계산. 첫 번째 단계에 뭐를 준다면 극판 사이의 전기장을 계산합니다. 전기장을 계산할 때 뭘 이용해서 계산한다고 그랬지, 유민아? 전기장 계산하는 식 무슨 법칙이 있었지? 누굴 이용하지? 그런 법칙. 전기장 계산하는 법칙. QED인가? 유민아 무슨 법칙이라고 했어? C는 Q, V분의 Q. 선생님 시켜. 방스포트를 이용해서 전기장 계산하고. 두 번째, 극판 사이의 전위 차를 계산합니다. 세 번째, Q는 CV식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쉽게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극판 사이의 전기장 계산한다고 하는데, 얘로 평행판 축전기를 이야기해 볼게요. 평행판 축전기. 이쪽에 넓이가 A고 극판 사이의 간격이 D. 서로 마주보고 있는 금속판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플러스 Q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Q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Q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기력선은 몇 개가 생기지? 얘는 입실론 제로분의 Q개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전기장은 어떻게 표현했어? 단위 면적을 지나는 전기력선의 수다라고 얘기했지. 전체 면적분의 전기력선 수 입실론 제로분의 Q였어. 지난 수업 얘기야. 그렇다면 이때 전기장은 얼마가 돼? 입실론 제로 A분의 Q가 된 거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 점이 차이를 계산해 본데 이런 급한 사이 점이 차이 V는 뭐가 됐지? 2 곱하기 D가 돼버렸지. 2 곱하기 D가 돼버리면 얘는 뭐가 되니? 이필론 제로 A분의 QD야. 세 번째, 호주부식과 비교하래. 호주부식에서는 자 V라는 녀석은 C분의 Q가 되는데 이 값이 이필론 제로 A분의 QD가 되잖아. 따라서 이때 정경량 C는 뭐가 됐죠? B분의 이필론 제로 A라는 값이 정경량이 됐지. 진공에서의 물질의 전기 용량을 이런 형태로 계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예제 문제는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축전기가 내부에 유전물체가 있을 때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축전기의 회로적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이야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요? 없으십니까? 야, 너희들 태우기 춥다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온도를 올렸어요. 다 끝나고